여러분,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앤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루시 모드 몽고메리가 쓰고 파랑새 출판사에서 펴낸 빨강머리 앤입니다. 제가 처음 빨강머리 앤을 만난 건 초등학교 때 TV와 책을 통해서였습니다. 씩씩하고 긍정적이고 순수한 앤의 모습은 제게 신선한 충격이었고 그 이후로 앤은 늘 제 마음속에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이럴 땐 앤이라면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했을까를 생각해 볼 때도 있었습니다. 중년이 되어 다시 마주한 앤은 저에게 꿈과 희망에 대해 얘기합니다. 이렇게 빨강머리에는 북튜버로서의 저의 첫 책이 되었습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빨강머리앤의 저자 루시 모드 몽고메리는 1874년 캐나다에서 태어났습니다. 2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외조부모의 보살핌 속에서 자랐습니다. 34살이던 1908년에 빨강머리앤을 발표했는데요. 어린 시절의 경험이 이 책 속에 많이 녹아들었을 것 같습니다. 낭독하겠습니다. 놀라운 소식. 6월의 햇살이 에이번리 마을을 눈부시게 비추고 있을 때 린드 부인은 창가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때 초록지붕집에 사는 매슈 커스버트가 마차를 몰고 지나가는 게 보였습니다. 에이번리 마을을 오가는 사람들은 린드 부인 집 앞에 언덕길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린드 부인은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볼 수 있었습니다. 어디 가는 거지? 양복까지 차려입었잖아. 무슨 일인지 가서 물어봐야겠어. 린드 부인은 차를 마신 뒤 집을 나섰습니다. 길가에는 들장미가 탐스럽게 피어 있었습니다. 린드 부인은 깔끔하게 청소된 뒷뜰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부엌문을 두드렸습니다. 네, 들어오세요. 마릴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린드 부인은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응접실도 아주 깔끔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린드 부인. 가족들은 안녕하시지요? 창가에 앉아 뜨개질하고 있던 마릴라가 반겼습니다. 네, 모두 잘 지내고 있답니다. 그런데 매슈가 어딜 가던데 혹시 의사를 데리러 가는 건가요? 린드 부인은 뜸들이지 않고 궁금한 것을 물어보았습니다. 아니요. 매슈 오라버니는 브라이트 강역에 갔어요. 무슨 일로요? 네. 고아원에서 남자아이를 데려오기로 했는데 기차로 온다는 연락을 받았거든요. 말라, 그게 정말이에요? 린드 부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부모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입양을 한다는 건 바람직한 일이 아니에요. 미리 나와 상의했다면 난 반대했을 거예요. 네, 부인이 우려하는 것처럼 저도 불안했어요. 그런데 오라버니가 워낙 확고해서 저도 찬성했어요. 친자식이라도 걱정은 따를 거예요. 린드 부인은 단호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린드 부인은 입양 올 남자아이를 보고 집에 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려면 몇 시간이 걸릴 것 같아 마지못해 초록지붕집을 나섰습니다. 상상하는 걸 좋아해. 매슈는 부지런히 마차를 몰아 역에 도착했습니다. 대합실 밖 판잣더미 위에 여자아이가 앉아있는 게 보였습니다. 매슈는 남자아이를 마중 나왔기 때문에 그 아이는 대수롭지 않게 지나쳤습니다. 5시 30분에 도착하는 기차가 오려면 얼마나 기다려야 하나요? 아, 그 기차는 일찍 도착해서 30분 전에 떠났는데요. 참, 스펜서 부인이 당신이 데려갈 아이라면서 데려다 주고 갔어요.
저기 있네요. 역장이 판자 위에 앉아있는 여자아이를 손으로 가리켰습니다. 매슈는 깜짝 놀랐습니다. 대합실에서 기다리라고 했더니 상상하기에는 탁 트인 곳이 좋다고 하면서 밖에서 기다리겠다더군요. 역장이 덧붙여 말했습니다. 매슈는 아이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는 생각에 어깨가 무거워졌습니다. 11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는 낡은 황갈색의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몸은 말랐으며 얼굴에 죽은 깨가 있고 머리카락은 빨간색이었습니다. 겉모습은 그렇지만 자세히 보았다면 발랄하고 생기 넘치는 커다란 눈과 맑은 영혼을 가졌다는 걸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저씨가 초록지붕집의 매슈 커스퍼트시죠? 반갑습니다. 전 아저씨가 데리러 오지 못하면 어쩌나 걱정했어요. 만약에 아저씨가 오시지 않으면 저기 있는 커다란 벚나무 위에서 밤을 지새울 생각이었어요. 하얀 벚꽃과 달빛이 이불처럼 포근하게 감싸주면 근사하겠죠? 전 아저씨가 오늘 안 오시면 내일은 꼭 오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매슈는 아이가 내민 작은 손을 잡으며 기뻐서 눈을 반짝이는 아이에게 사실대로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부지런히 온다고 했는데 늦었구나. 저기 뜰에 마차를 세워놓았단다. 그 가방은 내가 들으마. 아니에요. 제가 들게요. 이 가방에는 제 물건들이 모두 들어있거든요. 그것보다도 가방이 낡아서 잘 들지 않으면 손잡이가 빠질 수 있어요. 아이가 명랑하게 말하며 매슈를 따라왔습니다. 아저씨가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해요. 초록지붕집까지는 한참 가야지요. 하지만 전 괜찮아요. 마차를 타고 가면 여행하는 기분이 나서 즐거울 것 같아요. 아, 저에게 가족이 생긴다는 건 정말 신나고 감사한 일이에요. 전 지금껏 가족이 없었거든요. 과원 생활은 정말 끔찍해요. 비록 넉 달밖에 살지 않았지만 더 살라고 하면 거절하고 싶어요. 사람들은 좋은데 고아들밖에 상상할 수 없다는 건 전혀 즐겁지 않았어요. 전 상상하는 게 좋아요. 상상을 하면 낮에 힘들었던 일들을 잊을 수 있거든요. 아이는 제잘제잘 이야기를 하더니 숨이 찬지 조용히 따라왔습니다. 언덕길을 내려가니 아이는 다시 조잘조잘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기는 벚꽃이 활짝 피었네요. 아, 제가 가장 아름다운 프린스 에드워드 섬에 살게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정말 행복해요. 아저씨는 말 많은 거 싫어하시죠? 조용히 있을까요? 난 괜찮다. 말하고 싶은 게 있으면 마음껏 하렴. 매슈는 아이가 하는 말이 재미있었습니다. 정말요? 저는 아저씨와 마음이 잘 맞을 줄 알았어요. 대체로 어른들은 아이들이 떠드는 걸 싫어하잖아요. 스펜서 아주머니 말로는 아저씨네 집을 초록지붕집이라고 한다던데요. 집 주위엔 나무들이 많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전 아주 기대가 돼요. 혹시 집 근처에 시냇물이 흐르나요? 집 아래에 있단다. 정말요? 전 시냇물이 흐르는 곳에서 살고 싶었어요. 꿈이 이루어지다니 하늘을 날아갈 듯이 행복해요. 이것만 빼고요. 아이가 자신의 머리카락을 들어보이며 시무룩해졌습니다. 아저씨는 이게 무슨 색으로 보이세요? 빨간색이잖니. 아저씨 눈에도 그렇죠? 전 제 머리카락이 빨개서 싫어요. 주근깨 있는 얼굴이며 마른 몸은 상상해서 더 나은 모습이 될 수 있지만 빨간 머리카락은 상상해도 다르게 바뀌지 않아요. 아이의 빨간 머리가 아니라는 걸 상상하는 게 힘들어요. 아이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주위 풍경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그러다 마차가 모퉁이를 돌아 가로수길로 접어들 때였습니다. 아이가 놀라 탄성을 질렀습니다. 와! 아이는 가로수길을 지나오는 내내 놀란 얼굴이었습니다. 양쪽으로 심어진 사과나무의 꽃이 무더기로 피어서 터널처럼 길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아이는 사과나무 터널이 끝날 때까지 말없이 황홀한 표정으로 사과나무들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온통 꽃으로 덮여있는 그 길 이름이 뭐예요? 가로수길 말이냐? 정말 볼만하지? 아유, 아저씨, 볼만하다니요. 그렇게 황홀한 길을 그 정도로 표현하면 안 되죠. 다른 이름은 없나요? 글쎄, 그냥 가로수길이라고 부르는데, 그 길에 어울리는 이름을 지어줘야겠어요. 새하얀 환희의 길 어떠세요? 근사하죠? 아이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또 베리 연못을 지나갈 때도 아이는 반짝이는 호수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이제 다 왔다. 매슈가 초록 지붕짐을 가리키려고 하자 아이가 급하게 말렸습니다. 아저씨, 제가 맞춰볼래요. 저 집이죠? 저 집을 보자마자 제가 살 집이란 걸 알았어요. 아, 제가 살 집이 있다니요. 정말 꿈을 꾸는 것 같아요. 아이의 눈은 행복으로 가득 찼습니다. 매슈는 저토록 좋아하는 아이에게 어떻게 사실을 말할지 앞이 캄캄했습니다. 마릴라가 나오며 반겼습니다. 그러다 아이를 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오라버니, 남자아이가 아니고 여자아이잖아요. 어떻게 된 거죠? 저 애가 와 있더군. 역장말로는 스펜서 부인이 저 애를 데려다 놓고 갔다더군. 매슈가 아이 쪽을 슬쩍 보며 머쓱하게 말했습니다. 그제야 아이는 상황이 이해되는지 들고 있던 가방을 떨어뜨렸습니다. 아, 남자아이를 원하신 거군요. 지금껏 빼빼 마르고 주근깨 두성이에다 빨간 머리카락을 한 저를 진심으로 원한 사람이 없었는데 그런 줄도 모르고 아름다운 풍경을 보고 꿈만 꾸고 있었으니 이제 어떡해요? 아이는 식탁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아이를 키워본 적이 없는 매슈와 마릴라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얘야, 울지 마라. 어떻게 울지 않을 수가 있어요. 아주머니도 자기가 살 집이라고 생각하고 왔더니 남자아이가 아니라서 원치 않는다면 저처럼 슬퍼서 울걸요? 그래도 그만 울어라. 일이 어떻게 된 건지 알 때까지 넌 여기 있을 거야. 참, 이름이 뭐니? 마릴라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코델리아라고 불러주시면 좋겠어요. 그게 네 이름이니? 아니요. 그렇지만 그 이름이 멋지고 우아하잖아요.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구나. 내 진짜 이름은 뭐니? 앤 셜리예요. 아이는 자신의 이름이 못마땅한 듯이 대답했습니다. 그 이름이 어때서 그러니 좋기만 한데. 앤도 좋은데 코델리아가 더 마음에 들어요. 앤이라고 부르시려면 끝에 이가 있는 앤으로 불러주세요. 앤 말고 앤으로 말이에요. 그게 뭐가 다르다고 그러냐? 다르지요. 짧게 부르는 앤보다 길게 부르는 앤이 더 포미가 느껴지잖아요. 그래 알았다. 끝에 이자 붙은 앤. 우리는 남자아이를 원했는데 어떻게 된 일이니? 고아원에 남자아이가 없었니? 아니요. 남자아이는 많아요. 하지만 스펜서 부인은 11살쯤 된 여자아이라고 말했어요. 원장님이 제가 좋을 것 같다고 했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한숨도 못 잤어요. 애는 매슈를 원망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아저씨는 왜 여기서 말해주지 않으셨어요? 새하얀 환희의 길과 반짝이는 호수를 보지 않았다면 이 집에 살고 싶은 소망이 덜했을 거예요. 저 애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나랑 오면서 나눈 이야기를 말하는 거야. 매슈는 허둥거리며 나가서
말을 마구간에 넣고 들어왔습니다. 가족이 되다. 앤은 잠에서 깨어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벌써 날이 밝아 햇살이 창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앤은 어젯밤 일이 떠올랐지만 얼른 무거운 기분을 떨쳐내고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아, 아름다워. 흐드러지게 핀 벚나무 가지가 창 쪽으로 뻗어 있었습니다. 집 양옆에 있는 과수원에도 사과나무와 벚나무 꽃이 하늘을 가릴 정도로 피어 있었습니다. 과수원 나무들 밑에는 민들레가 무더기로 피어 있었고 뜰에는 라일락이 향기를 뽐내고 있었습니다. 뜰 한쪽에는 들판이 있었으며 그 아래로 시냇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아, 바로 내가 상상하던 집이야. 그런데 이 집에서 살 수 없다니. 애는 넋을 잃고 창밖의 풍경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일어났으면 옷을 갈아입어야지. 마릴라가 방으로 들어와 말했습니다. 정말 환상적이에요. 그렇죠? 나는 늘 봐서 잘 모르겠다. 침대 정리를 한 다음 아침 식사를 하렴. 조금 있다가 애는 아래층으로 내려와 식탁에 앉았습니다. 오늘 아침은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침에 눈을 뜨고 창밖을 보았을 때 얼마나 감탄했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상상에 불과한 거죠. 왜 제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일이 별로 없는지 모르겠어요. 아유, 네 말을 들으며 밥을 먹으려니 밥이 어디로 들어가는지 모르겠다. 마릴라 말에 애는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아주머니, 설거지는 제가 할게요. 식사를 다 한 뒤 앤이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할 수 있겠니? 그럼요. 접시 깨뜨릴까봐 걱정하시는 거죠? 걱정 마세요. 잘 할 수 있으니까요. 저는 아이도 잘 돌볼 수 있어요. 앤은 씩씩하게 말하며 설거지를 했습니다. 제법이군. 마릴라는 야무지게 설거지하는 앤을 바라보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마릴라는 앤을 데리고 스펜서 부인을 만나러 가기 위해 마차에 올라탔습니다. 아침에 제리부트라는 남자아이가 왔다 갔단다. 일손을 돕게 하면 되겠어. 마릴라는 매슈의 말이 무슨 뜻인지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마차를 몰았습니다. 매슈는 마차가 멀어질 때까지 멀거니 서 있었습니다. 아주머니, 전 지금 기분이 좋아요. 즐겁게 마차를 타기로 했거든요. 고아원으로 돌아간다는 생각은 하지 않으려고 해요. 애는 밝은 얼굴로 말했습니다. 넌 참 알 수 없는 애다. 이참에 네 얘기를 좀 해보렴. 말라는 앤에 대해 궁금해졌습니다. 제 얘기는 별로 재미없어요. 그보다 제가 상상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아니다. 네 이야기를 듣고 싶어. 넌 어디에서 태어났고 몇 살이지? 앤은 한숨을 폭 내쉬었습니다. 저는 노바스코샤 볼링브로크에서 태어났고 11살이에요. 엄마 아빠는 다 고등학교 선생님이셨는데 제가 태어나고 석 달 만에 엄마가 열병으로 돌아가시고 나흘 뒤에 아빠도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전 고아가 되었지요. 집안일을 도와주던 가난한 토마스 아주머니가 저를 8살까지 키워주셨어요. 아주머니네는 가난했고 아저씨는 술주정뱅이였어요. 저는 좀 자라서는 그 집 아이들 4명을 돌봐야 했어요. 그런데 제가 8살 때 아저씨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마을 위쪽에 사는 해먼드 아주머니가 절 데려갔어요. 그 집은 아이들이 8명이었는데 제가 아이를 잘 돌본다는 이야기를 듣고 결정한 거래요. 그런데 2년 후에 제지소를 하던 아저씨가 돌아가시자 저는 다시 살 곳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고아원에서 스펜서 아주머니가 오기 전까지 4달을 살았어요. 앤은 별로 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를 한 듯이 시무룩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학교는 다녔니? 얼마 못 다녔어요. 계속 다닐 형편이 못 됐어요. 하지만 전 책도 잘 읽고 시도 많이 외울 수 있어요. 그렇구나. 살았던 집에서는 내게 잘 해주었니? 애는 바로 대답을 하지 못하고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럼요. 저에게 잘해주려고 했어요. 전 잘해주려고 했다고 믿고 있어요. 마릴라는 앤이 가엾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쯔쯔, 어린 것이 얼마나 눈칫밥을 먹었을까? 그러다 살집이 생겼다고 무척 좋아했을 텐데 어려운 환경에도 잘 자란 것 같아. 마릴라는 앤에 대한 생각으로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어느새 마차는 스펜서 부인 집에 도착했습니다. 무슨 착오가 생긴 것 같아서요. 매슈 오라버니와 저는 남자아이를 부탁했거든요. 아, 마침 잘 됐네요. 어제 피터 블루엣 부인이 와서 집안일을 할 여자아이를 구한다고 말했거든요. 애인이 가면 될 것 같은데요. 저기 블루엣 부인이 오네요. 부인, 이 아이는 어떤가요? 스펜서 부인이 앤을 가리켰습니다. 블루엣 부인은 앤을 훑어보더니 물었습니다. 이름은 무엇이고 나이는 몇 살이니? 넌 밥도 안 먹었니? 목소리가 기어들어가는구나. 그래도 일은 잘하게 생겼다. 스펜서 부인, 우리 아기가 얼마나 보채는지 녹초가 되겠어요. 괜찮다면 당장 데려가겠어요. 블루햇 부인, 전 일이 어떻게 된 건지 물어보러 온 거예요. 매시 오라버니는 이 아이와 함께 살기를 원하고요. 돌아가서 오라버니와 상의한 다음 연락드릴게요. 연락이 없으면 우리와 사는 줄 아세요. 아주머니, 제가 초록지붕집에서 살아도 되는 건가요? 그런가요? 와, 신난다. 애는 좋아서 팔짝팔짝 뛰었습니다. 아직 결정된 건 아니고 집에 가봐야 알아. 다음날 애는 점심때까지 마릴라가 아무 말을 하지 않자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아주머니, 이제 말씀해 주세요. 네? 그래, 우린 너랑 같이 살기로 했다.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았으면 한다. 앤은 갑자기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앤, 왜 그러니? 기뻐서 눈물이 나요. 아니, 행복해서 눈물이 나요. 정말 착한 아이가 되도록 노력할게요. 진정하렴. 우린 널 잘 키우려고 애쓸 거야. 9월에는 학교에도 가야 하고. 네? 정말 신나는 일이에요. 전 단짝도 만나고 싶어요. 저기 비탈진 곳에 있는 과수원집에 네 또래가 있을 거야. 다이애나 벨이라고. 제가 다이애나의 좋은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애는 가슴에 손을 얹고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빨간 머리는 싫어. 애는 초록지붕집에서의 하루하루가 참 즐거웠습니다. 벚나무와 사과나무들을 둘러보고 과수원 아래에 있는 숲속의 오솔길도 발견했습니다. 앤이 과수원에서 놀고 있을 때 린드 부인이 초록지붕집으로 왔습니다. 그때 마침 앤이 과수원에서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아주머니, 다녀왔습니다. 인사를 하며 뛰어들던 앤이 낯선 손님을 보고 문 앞에서 머뭇거렸습니다. 고아원에서 입고 온 낡고 꼭 끼는 원피스를 입고 바람에 헝클어진 머리카락이 더 빨갛게 보였습니다. 아유, 얼굴에 주근깨 좀 봐. 머리는 왜 그리 홍당무처럼 붉으냐? 내가 보기에는 아주머니가 네가 예뻐서 이 집에 들인 건 아닌 것 같다. 린드 부인이 말했습니다. 애는 울상이 되어 린드 부인에게 다가가 발을 구르며 소리쳤습니다. 아주머니, 처음 보는 저에게 어떻게 그런 말을 하실 수 있어요? 앤,
마릴라가 앤에게 눈치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소용이 없었습니다. 제가 아주머니에게 뚱뚱하고 미련하다고 말하면 좋으시겠어요? 아주머니처럼 함부로 말하는 사람은 정말 싫어요. 앤은 고개를 빳빳이 들고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쟤 좀 봐. 지금 뭐라고 하는 거냐? 린드 부인이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앤, 네 방으로 올라가 꼼짝 말고 있어라. 어서. 마릴라가 엄하게 말하자 앤은 울면서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마릴라, 저런 애를 키우려는 건가요? 난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군요. 린드 부인이 정신을 가다듬고 말했습니다. 마릴라는 어떻게 사과의 말을 할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생각과는 다르게 말이 나왔습니다. 린드 부인, 외모를 가지고 평가하면 누구나 기분 나쁘지요. 앤은 자신이 빨간 머리카락이라는 걸 무척 싫어한답니다. 그러니 화가 나지요. 뭐예요? 지금 저 아이 하는 행동을 보고도 그런 말을 하는 건가요? 앤이 잘했다는 게 아니고 부인께서 너무 심했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린드 부인은 화가 나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알았어요. 앞으로 조심하죠. 부모가 어떤 사람인 줄도 모르는 고아를 키우려면 힘든 일이 많을 거예요. 머리카락 닮아서 성질까지 고약하니 원. 린드 부인은 뒤도 안 돌아보고 횡하니 나갔습니다. 마릴라는 앤에게 따끔하게 벌을 주어야겠다고 생각하며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앤은 침대에 엎드려 울고 있었습니다. 앤, 일어나라. 얘기 좀 하자. 네 마음은 이해해. 그래도 예의 바르게 행동해야 했어. 그렇게 성격을 있는 대로 드러내면 어쩌니? 마릴라는 앤에게 말하면서 어린 시절 마음의 상처를 받은 일이 되살아났습니다. 숙모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까맣고 못생겼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 상처는 아주 오래 갔습니다. 앤, 린드 부인이 잘했다는 건 아니다. 그렇지만 어른 앞에서 무례하게 행동한 건 잘못이니 정중하게 사과하도록 하렴. 전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아주머니께서 어떤 벌을 내린다 해도 달게 받겠어요. 린드 아주머니께는 절대로 용서를 빌지 않겠어요. 다음 날 아침에도 앤은 식탁으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은 너무나 고요했습니다. 마릴라가 젖소를 데려오려고 밖으로 나간 사이 매슈는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앤, 잠시 들어가도 되겠니? 마릴라에게 들었다. 앤, 그만 사과하고 이 일을 매듭짓는 게 좋지 않을까? 내 생각은 그런데 넌 어떠냐? 아저씨, 제가 그러길 원하시나요? 그렇다면 그렇게 할게요. 어제는 너무 화가 나서 전혀 미안하지 않았는데 오늘은 미안한 생각이 들어요. 그래, 그러기로 하고 아래층으로 내려와라. 네가 없으니 집이 텅 빈 것 같구나. 네. 마릴라는 앤을 데리고 린드 부인 집으로 갔습니다. 마릴라는 앤이 린드 부인 앞에서 사과의 말을 잘 할 수 있을지 걱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앤은 린드 부인 앞에 서자 진심으로 뉘우치는 모습으로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잘못했어요. 그렇게 버릇없이 굴면 안 되는 거 알면서도 화를 참지 못해서 죄송해요. 아주머니가 하신 말씀은 다 사실이에요. 저는 주근깨 투성이에 빨간 머리카락을 가졌고 빼빼 마르고 못생겼어요. 그런데 사실을 말해주는 아주머니를 화나게 하고 매슈 아저씨와 마릴라 아주머니도 실망시켰어요. 아주머니께서 제 잘못을 용서해 주시지 않으면 전 오래도록 슬플 거예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앤은 사과의 말을 하고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린드 부인은 앤의 사과에 마음이 누그러져서 말했습니다. 앤, 일어나라. 물론 용서해주고 말고 내가 너무 솔직하게 말한 탓도 있다. 단짝 친구 다이애나. 앤이 아래층으로 내려오자 마릴라가 말했습니다. 앤, 그동안 친척집에 가 있던 다이애나 베리가 돌아왔단다. 치마본을 빌리러 가려고 하는데 같이 가자꾸나. 앤이 나는 듯이 달려가 마릴라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주머니, 드디어 다이애나를 만나게 되는군요. 그런데 다이애나가 절 좋아할까요? 제 친구가 되어줄까요? 걱정 말아라. 정작 걱정해야 할 사람은 다이애나의 어머니 베리 부인이란다. 베리 부인에게 예의를 갖춰 행동해라. 괜한 행동을 해서 놀라게 하지 말고. 앤은 너무나 긴장이 되어 몸이 떨렸습니다. 베리 부인은 마릴라와 앤을 반겨주었습니다. 소파에서 책을 보고 있던 다이애나가 책을 내려놓고 일어섰습니다. 다이애나, 너랑 동갑내기 친구란다. 서로 인사해라. 베리 부인이 다이애나를 불렀습니다. 앤은 가슴이 설레어 겨우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둘은 뜰로 나왔습니다. 둘은 잠시 멋쩍은 얼굴로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그러다 앤이 먼저 말을 했습니다. 다이애나, 만나서 반가워. 난 너랑 단짝이 되고 싶어. 그래서 말인데 내 친구가 되어줄 수 있니? 다이애나가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너에 대해 들었어. 네가 초록지붕집에서 살게 되어 좋아. 정말이니? 그럼 나와 단짝이 되는 거다. 좋아. 그럼 맹세를 해야 해. 맹세? 어떻게 하는 건데? 서로 손을 맞잡고 흐르는 물에서 맹세를 해야 하지만 여기가 시냇물이라고 생각하자. 나는 단짝 친구인 다이애나에게 영원히 우정을 지킬 것을 해와 달을 두고 맹세한다. 자, 이번에는 네 차례야. 다이애나도 애니 한 대로 따라했습니다. 그리고 재미있어 까르르 웃었습니다. 앤, 듣던 대로 넌 정말 특별하구나. 너랑 좋은 친구가 될 것 같아. 앤은 다이애나의 말에 기분이 좋아서 싱글벙글 웃음을 머금었습니다. 학교 생활. 9월이 되자 마릴라는 앤을 에이번리 학교에 보냈습니다. 앤은 다이애나와 함께 학교를 다녔습니다. 마릴라는 앤이 학교에서 유별난 행동을 할까봐 걱정했지만 우리와 달리 앤은 활기차게 생활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이애나는 길버트에 대해 말해주었습니다. 길버트는 여름 동안 뉴블랜드에 있는 친척집에 있다가 돌아왔는데 아주 잘생겼고 공부도 항상 1등이지만 여자애들을 잘 놀린다고 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길버트의 장난기가 앤에게 뻗쳤습니다. 필립스 선생님이 다른 아이들을 신경 쓰는 동안 앤은 턱을 괴고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길버트는 자신에게 전혀 관심이 없는 앤을 골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슬그머니 앤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며 속삭였습니다. 빨간머리, 홍당무야. 그 순간 앤은 화가 나서 몸을 떨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길버트에게 다가갔습니다. 이 엉터리 못된 놈아! 앤은 소리치며 석판으로 길버트의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석판은 두 동강이 났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으아! 아이들이 놀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지켜보고 있던 필립스 선생님이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앤의 어깨를 꽉 누르며 말했습니다. 앤 셜리, 지금 무슨 짓을 한 거니? 석판으로 친구 머리를 치다니 도대체 왜 그랬니? 필립스 선생님은
앤의 행동이 궁금해서 물었지만 앤은 눈물만 뚝뚝 흘렸습니다. 아이들이 있는 데서 홍당무라고 놀림을 받아 자존심을 상한 것이 분해서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때 길버트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선생님, 앤 잘못이 아니에요. 제가 놀려서 화가 난 거예요. 아무리 화가 난다고 해도 석판으로 친구 머리를 내리치다니 벌을 받아야 한다. 수업이 끝날 때까지 칠판을 향해 서 있어라. 수업이 끝나자 길버트가 앤 곁으로 왔습니다. 아까는 미안했어. 하지만 앤은 길버트의 말을 무시하고 교실을 나왔습니다. 화창한 어느 날 마릴라가 앤을 불렀습니다. 앤, 후원의 모임에 갔다 와야 하니까 네가 저녁을 준비해야겠다. 다이애나를 초대해서 차를 마셔도 좋고 버치 설탕 절임을 먹어도 괜찮다. 과일이나 케이크를 먹어도 좋아. 참, 찬장 두 번째 칸에 딸기 주스가 있으니 마시도록 해라. 정말 그래도 되나요? 앤은 당장 다이애나에게 달려가 저녁에 오라고 초대를 했습니다. 다이애나도 기뻐했습니다. 앤은 마릴라가 마차를 타고 떠나자 부지런히 다이애나를 맞을 준비를 했습니다. 다이애나는 이브닝 드레스를 입고 왔습니다. 앤도 옷을 차려입고 다이애나를 맞이했습니다. 다이애나 양,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모님들 모두 잘 계시지요? 물론이지요.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둘은 어른들이 하듯이 예의를 갖춰 인사를 하고는 재미있어 까르르 웃었습니다. 둘은 과수원에 가서 싱싱한 사과를 따왔습니다. 그리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우리 딸기 주스 마실까? 앤은 마릴라가 알려준 대로 딸기 주스를 가지러 갔습니다. 그런데 딸기 주스는 마릴라가 알려준 곳에 있지 않고 찬장 맨 위에 있었습니다. 앤은 까치발을 해서 딸기 주스를 꺼내와서 다이애나의 컵에 따랐습니다. 마침 목이 말랐던 다이애나는 딸기 주스를 맛있게 마셨습니다. 정말 맛있다. 우리 집 것보다 더 맛있는 것 같아. 다이애나는 거푸 3잔이나 마셨습니다. 그러더니 머리를 감쌌습니다. 왜 그러니? 모르겠어. 숨을 쉬기 힘들고 눈앞이 뱅글뱅글 돌아. 다이애나는 집에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러고는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대로 가면 서운해. 아직 과일이랑 케이크도 안 먹었는데. 미안, 나 집에 갈래. 다이애나는 말까지 더듬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난 뒤 다이애나를 만나러 간 앤은 돌아와 식탁에 엎드려 슬프게 울었습니다. 마릴라가 그 모습을 보고 놀라 식탁으로 왔습니다. 앤, 다이애나와 논다더니 무슨 일이니? 다이애나 집에 갔는데 베리 아주머니께서 야단을 치셨어요. 저번에 다이애나를 초대했을 때 제가 다이애나에게 술을 먹여 취하게 했다는 거예요. 베리 아주머니는 저더러 나쁜 아이라며 다이애나와 놀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게 무슨 말이니? 알아들을 수 있게 말해봐라.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전 딸기 주스를 줬고 다이애나가 맛있다고 3잔을 마신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전 술은 구경도 못했는데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잠깐, 딸기 주스라면 마릴라는 찬장으로 갔습니다. 오, 맙소사. 마릴라가 찬장 속에서 확인한 건 딸기 주스가 아니라 집에서 담근 포도주였습니다. 놓여 있는 곳을 잘못 알려준 내 탓이 크다. 사실대로 말하면 용서해 주실 게다. 마릴라는 다이애나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마릴라는 기분이 엉망이 되어 들어와 물을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가셨던 일이 잘못되었나요? 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고집불통 같으니라고
실수로 그랬다고 설명을 해도 도무지 마음을 열려고 안 해. 그래서 나도 한마디 해줬다. 마시라고 내놓은 우리 아이도 잘못이지만 맛있다고 3잔이나 마신 그 집 딸도 문제가 있다고 말이야. 마릴라는 좀처럼 화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아주머니, 다음해 1월 유난히 바람이 세차게 부는 날 밤이었습니다. 에이버니 마을 사람들 대부분이 샤로트 타운에서 열리는 국민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집을 나섰습니다. 마릴라와 린드 부인도 그곳에 갔습니다. 앤은 매슈와 함께 벽난로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세차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앤이 문을 열자 다이애나가 겁에 질린 얼굴로 헐떡였습니다. 다이애나, 앤 어쩌면 좋아. 미니메이가 아파. 열이 엄청 높아. 부모님은 시내에서 열리는 국민대회에 가서 안 계셔. 의사 선생님을 모시러 가야 하는데 어떡해? 이대로 두었다가는 큰일 날 것 같아. 다이애나가 다급하게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미니메이는 3살짜리 다이애나의 동생이었습니다. 내가 의사를 불러오마. 매슈가 모자를 찾아 썼습니다. 다이애나, 나도 가서 미니메이를 돌볼게. 앤은 매슈가 의사 선생님을 불러올 동안 미니메이를 돌보기로 했습니다. 미니메이는 생각했던 것보다 열이 높고 숨소리도 거칠었습니다. 유모는 경험이 별로 없는 사람이라 쩔쩔매고 있었습니다. 다이애나, 가래를 토하게 하는 약이 있니? 미니메이는 후두염이야. 상태가 심각한 것 같아. 하지만 우리 노력해보자. 다이애나가 허둥거리며 약 상자가 있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뜨거운 물이 필요하니 물을 끓여주세요. 앤은 유모에게 부탁했습니다. 다이애나가 약을 찾아왔습니다. 앤은 미니메이에게 약을 먹였습니다. 처음에는 약을 뱉어냈지만 아이들을 키워본 경험을 살려 미니메이에게 약을 먹일 수 있었습니다. 밤새 앤은 미니메이를 돌보았습니다. 날이 밝아올 무렵에야 의사 선생님이 왔습니다. 미니메이는 언제 보챘냐는 듯이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미니메이의 상태를 살피더니 놀라워했습니다. 앤, 네 덕에 아이 목숨을 살렸다. 조금만 늦었으면 생명을 잃을 뻔했어. 앤은 뿌듯했습니다. 몸은 힘들어도 기분은 최고였습니다. 멋진 추억. 아주머니, 내일이 2월 어느 날 앤이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습니다. 앤, 차분하게 말해야지. 내일이 다이애나 생일이래요. 베리 아주머니께서 절 초대하셨어요. 집에서 다이애나와 같이 자도 좋다고 하셨어요. 손님용 방에서 자도 된대요. 다이애나 말이 그 방 침대가 가장 아름답다고 했어요. 가도 되지요? 앤은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앤, 잠은 집에서 자야 한다. 그러니 저녁 식사에 가서 축하해주고 오도록 해. 아주머니, 이런 기회는 다시 없을 거예요. 꼭 가게 해주세요. 앤이 보챘습니다. 마릴라는 더 고민을 하다가 결국 앤을 보내기로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아주머니, 고마워요. 정말 가고 싶었거든요. 앤은 다리에 바퀴가 달린 듯 쏜살같이 다이애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앤은 다이애나 생일을 축하해주고 같이 음악회에도 갔습니다. 둘은 조그만 일에도 까르르 웃으며 늦게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이애나, 우린 누가 먼저 침대에 뛰어드나 내기할까? 앤이 말하자 다이애나도 그러자고 했습니다. 둘은 침대를 향해 달렸습니다. 그리고 침대 위로 껑충 뛰어들었습니다. 에구, 누구냐? 그런데 아무도 없다고 생각한 침대에 누군가 누워 있었습니다.
앤과 다이애나는 놀라서 방을 뛰쳐나왔습니다. 다이애나, 그 방은 비어있다고 했잖아. 나도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 다음날 침대의 주인공이 누군지 밝혀졌습니다. 바로 조세핀 할머니였습니다. 샤로트 타운에 사는 조세핀 할머니는 70살쯤 되었는데 다이애나 집에 다니러 온 것입니다. 저녁에 마릴라가 다이애나 집에 갔다 와서는 근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조세핀 할머니가 너희들이 한 일로 화가 많이 나신 것 같더라. 한 달 머무를 예정이었는데 당장 가시겠다고 하나 봐. 또 다이애나의 한 달 음악 수업료를 내주시겠다고 하신 것도 취소하셨대. 다이애나 같은 말괄량이는 후원을 해줄 필요가 없다면서. 앤은 조세핀 할머니에게 잘못을 빌기 위해 집을 나섰습니다. 할머니, 들어가도 될까요? 들어오너라. 앤은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할머니는 책을 보다가 안경을 위로 올리며 앤을 보았습니다. 할머니는 듣던 대로 마르고 아주 예민하게 보였습니다. 다이애나인 줄 알았는데 너는 누구냐? 앤은 바짝 긴장이 되었지만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할머니에게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저는 초록지붕집에 사는 앤이에요. 어젯밤 침대 위로 뛰어 올라간 건 모두 제 잘못이에요. 제가 다이애나더러 그러자고 했거든요. 할머니도 아시다시피 다이애나는 얌전해서 그런 짓을 할 애가 아니에요. 그러니 다이애나를 용서해 주시고 음악 공부를 할 수 있게 후원금을 주셨으면 해요. 대신 저를 꼬집어 주세요. 그런데 예상과 달리 할머니는 앤을 귀여운 듯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네 말을 들으니 일이 어떻게 된 건지 알겠다. 하지만 아무리 장난이라도 멀리서 오느라 피곤한 이 할미의 잠을 깨게 한 건 잘못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그날은 저희도 무척 기대가 컸던 날이에요. 다이애나 생일을 맞아 저는 어렵게 허락을 받고 다이애나와 손님방에서, 그것도 다이애나 집에서 제일 아름다운 침대에서 잘 수 있었는데. 할머니는 앤의 말을 다 듣더니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앤이라고 했니? 넌 참 재미있는 아이구나. 알았다. 네 말을 듣고 보니 그럴듯하구나. 용서해주마. 대신 이따금 놀러와 주겠니? 그럼요. 고맙습니다. 앤은 다이애나 일이 해결되어 무척 기뻤습니다. 길버트의 제안. 마릴라는 바자회 준비를 하기 위해 교회에 가면서 앤에게 저녁 준비를 부탁했습니다. 마릴라는 늦게 끝난 집으로 오면서 앤이 있어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오자 저녁 준비는커녕 앤의 모습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바쁠 때 도와주면 좀 좋아? 또 다이애나를 만나서 수다 떨고 있겠지. 혼 좀 내야겠어. 마릴라는 화를 누르며 서둘러 저녁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녁 때가 다 되어도 앤은 오지 않았습니다. 마릴라는 걱정이 몰려 왔습니다. 그래서 다이애나 집으로 가서 확인하기 전에 2층 앤의 방으로 가보았습니다. 앤, 여기서 뭐 하는 거니? 지금껏 여기 있었던 거냐? 마릴라가 놀라 소리쳤습니다. 앤이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릴라는 앤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주머니, 절 보지 마세요. 전 지금 무척 괴로워요. 아주 절망적이라고요. 에고머니나, 그게 뭐냐? 마릴라는 앤의 머리를 보고 기절할 뻔했습니다. 앤의 붉은 머리카락이 녹색으로 변해 있는 게 아니겠어요? 오후에 지나가는 장사꾼한테 염색약을 샀어요. 붉은 머리카락이 아름다운 검은 머리카락이 된다고 해서요.
그래서 염색을 했는데 이 모양이지 뭐예요. 이제 창피해서 어떡해요? 앤은 그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울지 마라. 어떻게 할지 생각해보자. 마릴라는 앤의 머리를 감게 했습니다. 그래도 아무 효과가 없었습니다. 결국 앤은 머리를 짧게 단발로 잘랐습니다. 앤은 학교 아이들에게 놀림을 받았지만 꿋꿋하게 잘 견뎠습니다. 그해 여름 앤은 그동안 배운 시 중에서 한 편을 골라 연극을 만들어 보자고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아이들도 좋다고 했습니다. 앤은 아이들과 테니스넷이 일레인으로 연극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연극을 하기 위해 호수로 갔습니다. 앤, 네가 주인공을 맡으면 되겠다. 주인공 일레인과 네가 비슷한 것 같아. 앤은 기분이 좋아져서 주인공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앤이 해야 할 부분은 주인공이 배를 타고 가면서 죽는 장면이었습니다. 앤은 작은 배 안에 다이애나 어머니의 낡은 쇼를 펼쳐놓고 누운 채 두 손을 가슴에 푸겠습니다. 아이들이 배를 밀었습니다. 배는 오래 묻혀있던 말뚝 위를 거칠게 부딪히며 밀려갔습니다. 친구들은 호수 아래서 앤을 맞을 준비를 하러 갔습니다. 앤은 배 바닥에 누워있는 자신이 무척 낭만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마음은 금세 조각이 났습니다. 출발할 때 말뚝에 부딪혔는지 배에 물이 콸콸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아, 어떡해. 물이 점점 들어와 배가 가라앉으려고 했습니다. 마침 그때 배는 다리 밑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앤은 힘껏 뛰어올라 다리 기둥에 대롱대롱 매달렸습니다. 배는 다리 난간에 부딪히더니 얼마 못 가 가라앉았습니다. 달려가던 아이들이 그 광경을 보고 놀라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얘들아, 어서 구해줘! 앤이 소리쳤습니다. 아이들은 어른들에게 알리려고 마을로 뛰어갔습니다. 앤은 서서히 팔에 힘이 빠졌습니다. 곧 물에 빠질 것 같았습니다. 그때 배 한 척이 보였습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노를 젓던 사람이 다리 기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앤, 왜 거기에 있니? 길버트였습니다. 앤은 체면을 생각할 겨를도 없이 길버트가 내미는 손을 잡고 다리 기둥에서 내려와 배에 올라탔습니다. 몸은 온통 진흙투성이었습니다. 큰일 날 뻔했구나. 길버트는 앤을 태우고 나루터로 갔습니다. 정말 고마워. 앤이 훌쩍 뛰어내렸습니다. 앤, 우리 좋은 친구가 되면 어떨까? 저번에 네 머리카락을 가지고 한 말 용서해줘. 장난으로 한 것뿐이야. 앤은 잠시 가슴이 두근거리고 설레었습니다. 하지만 길버트가 자신을 횡단무라고 부른 일이 아직도 마음에 남아 있었습니다. 싫어. 난 너하고 친구하고 싶지 않아. 앤이 톡수화됐습니다. 그러자 길버트는 화가 나서 배를 타고 가버렸습니다. 화나게 하려는 건 아니었는데 사과를 받아줄 걸. 앤은 후회스러웠습니다. 꿈을 향해 나아가다. 조세핀 할머니가 앤과 다이애나를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다이애나, 앤, 정말 잘 왔다. 몰라보게 자랐구나. 전보다 훨씬 더 예뻐졌어. 조세핀 할머니의 집은 호화스럽게 장식된 대저택이었습니다. 앤은 휘황찬란한 저택을 둘러보면서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하지만 곧 초록지붕 집이 그리워졌습니다. 조세핀 할머니 집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돌아온 앤은 마릴라의 품속을 파고들었습니다. 조세핀 할머니 댁에서의 시간은 정말 행복했어요. 그렇지만 제가 사는 초록지붕 집이 제일 좋아요. 앤이 조세핀 할머니 집에서 돌아오고 며칠 후 마릴라와 앤은 난로가에 나란히 앉아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참,
너에게 전해준다는 게 깜빡했구나. 앤, 아까 선생님께서 다녀가셨다. 선생님께서는 공부를 잘하는 학생 중에서 퀸 학교에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위해 반을 따로 만들겠다고 하셨어. 그리고 너를 그 반에 넣으면 어떻겠냐고 물으러 오신 거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퀸 학교에 가서 교사 자격증을 따고 싶지 않니? 앤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건 제가 늘 바라던 꿈이에요. 저는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그렇지만 돈이 많이 들어서 별 걱정을 다 한다. 우리가 널 키우려고 했을 때 그 정도는 생각했어. 아주머니, 진심으로 감사해요. 얼마 후 학교에는 퀸 학교에 진학하기 위한 준비반이 만들어졌습니다. 앤은 밤낮 없이 공부에 매달렸습니다. 길버트도 준비반이었는데 앤과 길버트는 서로 지지 않으려고 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마지막 학기가 끝나고 드디어 퀸 학교에 입학시험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앤은 시험 결과가 어떨지 불안했습니다. 괜찮아. 모두 합격할 거야. 걱정할 필요 없어. 다이애나, 난 그냥 합격하는 게 아니라 꼭 좋은 성적이어야 해. 매슈 아저씨와 아주머니의 기대를 저버릴 수도 없고 길버트에게 지기도 싫어. 길버트를 이기지 못하면 합격해도 기쁘지 않을 거야. 앤이 자신의 생각을 말했습니다. 시험이 끝나고 몇 주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앤은 창가에 앉아서 꽃향기와 나뭇잎 스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이애나의 기쁜 소리가 들렸습니다. 앤, 합격했어. 너랑 길버트랑 공동 1등이야. 축하해. 앤은 신문의 맨 앞에 쓰여있는 자신의 이름을 보았습니다. 너무나 기뻐서 말이 나오지 않아. 어서 아저씨와 아주머니에게 알려야겠어. 앤은 옥수수밭으로 달려갔습니다. 마릴라는 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나는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 우리 앤이 1등을 할 거라고 믿고 있었어. 매슈는 앤에게서 받은 신문을 한자 한자 읽어내려갔습니다. 드디어 앤이 퀸 학교로 가는 날이 되었습니다. 앤은 다이애나와 울며 이별했습니다. 마릴라와 작별 인사를 하고 나서 매슈와 함께 마차를 타고 떠났습니다. 한편 새로운 학기 생활을 시작한 앤은 그곳에서도 길버트와 경쟁을 했습니다. 어느 날 조지라는 친구가 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학교에 에이브리 장학금이라는 게 있대. 에이브리 장학금이란 그해 국어학과 국문학 부문에서 1등을 한 졸업생에게 주어지며 그것을 받아 레드먼드 대학에 입학하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앤은 학교 생활을 성실히 하고 새로운 친구도 사귀고 공부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주말이 되면 매슈와 마릴라가 기다리고 있는 초록 지붕집으로 왔습니다. 시간이 흘러 학기말 시험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앤과 친구들은 모든 노력을 시험에 쏟았습니다. 드디어 시험 결과가 발표되는 날이었습니다. 와, 길버트가 메달을 수상하게 되었어. 와, 앤셜리는 에이브리 장학금을 수상하게 되었어. 앤은 에이버니 마을을 향해 마차를 타고 달렸습니다. 앤이 에이브리 장학금을 타게 되었다는 소식에 마릴라는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습니다. 매슈 역시 몇 번이나 장학증서를 들여다보며 감격했습니다. 어느 날 뜰을 거닐고 있는 앤을 바라보던 매슈가 마릴라에게 말했습니다. 마릴라, 저 아이를 고아원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우리가 돌본 것은 정말 잘한 일이야. 그렇지? 마릴라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라버니 말이 옳았어요. 나도 그동안 앤을 바라보며 얼마나 뿌듯했는지 몰라요. 에이번리 마을의 6월은 언제나처럼 푸르고 아름다웠습니다. 사과꽃이 곳곳에 흐드러지게 피어
사방에 향기를 퍼뜨리고 있었습니다. 앤과 다이애나는 과수원을 함께 거닐며 사과꽃 향기에 취해 있었습니다. 가을 무렵이 되면 대학에 진학할 생각이야. 앤은 앞으로 펼쳐질 대학 생활을 상상하며 행복에 젖었습니다. 앤, 혹시 길버트 소식 들었니? 길버트는 아이들을 가르칠 거래. 길버트네 형편이 안 좋은가 봐. 길버트도 함께 레드먼드 대학에 입학할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길버트를 좋아하고 있었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꼈습니다. 새로운 희망. 아침 식사를 하는데 매슈의 안색이 좋지 않았습니다. 매슈가 밖으로 일하러 나가자 앤은 마릴라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습니다. 아주머니, 매슈 아저씨가 어디 편찮으신가요? 사실은 올봄에 오라버니가 심장 발작을 일으켰단다. 그 뒤로는 건강이 쉽게 회복되지 않는구나. 그런 일이 있었군요. 매슈 아저씨도 아주머니도 이젠 건강을 돌보셔야 해요. 그동안 저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이제부터는 저도 도울게요. 마릴라는 앤이 더없이 사랑스러웠습니다. 그날 밤 앤은 창가에 앉아서 초록지붕집으로 처음 오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사과꽃이 흐드러지던 가로수길과 노을이 잔잔하게 번지던 그날의 평화로움을 오래도록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앤은 초록지붕집에 더 이상 슬픔이 없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앤, 어서 내려와봐. 다음날 아침 앤은 마릴라의 다급한 목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오라버니, 메시 오라버니, 왜 그러세요? 어디가 아프세요? 앤은 정신없이 계단 아래로 뛰어내려왔습니다. 거실 바닥에 메슈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앤은 허둥지둥 마차를 몰고 가서 의사 선생님을 모셔왔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마릴라와 앤을 진정시키고 메슈의 맥을 짚어보더니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마릴라, 참으로 유감입니다만 이미 메슈 씨는 숨을 거두셨습니다. 앤은 슬픔을 이기지 못해 방으로 들어가서 흐느꼈습니다. 마릴라도 앤의 방으로 왔습니다. 두 사람은 꼭 아는 채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매슈는 평생 농사를 짓던 밭과 과수원을 지나는 언덕길에 묻혔습니다. 앤은 무덤 앞에 꽃을 놓았습니다. 사랑하는 매슈 아저씨, 한 번도 불러보지 못했지만 아저씨는 저의 아버지셨어요. 아저씨에 대한 고마움을 제 가슴에 늘 간직하고 있을게요. 편히 쉬세요. 앤은 매슈가 좋은 곳에서 편안하게 지내기를 기원하고 돌아왔습니다. 다음날 시내에서 부동산 중개인이 초록지붕집을 보러 왔습니다. 마릴라가 집을 팔려고 내놓았던 것입니다. 중개인이 다녀간 뒤 앤은 마릴라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이 집을 팔면 안 돼요. 저는 대학에 가지 않겠어요. 아주머니 혼자 있게 할 수 없어요. 이제부터는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해요. 에이번리 학교는 이미 길버트가 있으니 카머티 학교로 가려고 해요. 아니다, 앤. 나 때문에 네 꿈을 접어서는 안 돼. 마릴라가 말렸지만 앤은 결심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앤이 매슈의 무덤에 가서 꽃다발을 놓아두고 돌아오던 길이었습니다. 마침 언덕길을 지나가던 길버트와 마주쳤습니다. 길버트는 앤의 모습을 보자 잠시 멈칫하더니 정중하게 모자를 벗어 인사하고는 지나가려고 했습니다. 저 길버트, 할 말 있어. 나를 위해 선생님 자리를 양보했다는 얘기 들었어. 정말 고마워. 앤은 말을 하는 동안 가슴이 두근거리고 얼굴이 발그레해졌습니다. 인사받으려고 한 건 아니고 그냥 너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었어. 앤,
날 용서해줘. 우리는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을 거야. 앤은 수줍게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 예전에 호수에서 이미 널 용서했어. 나 자신도 미처 몰랐지만 그것을 깨달은 뒤부터 쭉 후회했어. 그럼 이제부터 우리 좋은 친구가 되는 거다. 가자. 내가 집까지 바래다 줄게. 앤은 길버트와 함께 해가 지는 가로수길 걸어 초록지붕 집으로 왔습니다. 앤은 새로운 행복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앤은 길버트를 생각하며 입가에 웃음을 머금었습니다. 앤의 설레는 마음을 아는지 창밖에 사과꽃이 달콤한 향을 보태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루시 무드 몽고메리가 쓰고 파랑새 출판사에서 펴낸 빨강머리 앤을 낭독해드렸습니다. 여러분, 늘 행복하세요.